네, 반갑습니다. 자,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밤 9시 39분인데요. 자, 어느덧 이제 또 이번 주도 목요일입니다.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는 뭐 정말 계속 하락만 나오는 장이죠. 어제 미국 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장 초반 이후에 다시 주가는 대밀렸습니다.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일단은요. 자, 코스피 지수는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한율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한율 차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게 한율 차트고요. 아래 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일단 일봉을 보시면 자, 한율은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파동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요. 오늘 한율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한율은 음봉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코스피도 역시 음봉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 한율은 이 5일선을 만약에 한율이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한율은 계속 주시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율이 이 5일선을 이탈을 해야 좀 코스피가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한율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만약에 이번에 한율이 5파가 완료가 되고 한율이 만약에요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한율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율이 일봉상 전부 다 정배열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5일선은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11선도 지금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21선도 이제는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 한율 차트는 쉽게 무너질 자리는 이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한율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5파가 완료가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율이 꺾인다 하더라도 한 방에 꺾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곧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지수 자체는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반등을 주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쌍바닥이든 삼중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좀 중간중간 좀 오르내림이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바로 시세를 주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 한율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일단 5일선을 이탈해야 되고요. 또 5일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밑에 지지선들이 이제 겹겹이 이제 밑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급등은 없다. 당분간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실 때 절대 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만약에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급등해서 올라갈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은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다시 대밀려서 쌍바닥을 만들어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삼중바닥을 만들고 가든지. 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서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쌍바닥에서 잡으셔도 충분히 저점에서 잡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바닥에서 정확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바로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종목별로 한 10% 정도 상승을 주고 나면 대략 다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쌍바닥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반등의 시점은요. 저는 12월 15일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8월 15일까지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예정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중국이 만약에 잘못됐습니다 형님 제가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항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분위기로는 중국이 항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12월 15일 날은 미국이 예정대로 관세를 때릴 겁니다. 그러면 그 관세를 때리는 그 악재는 이미 충분히 시세에 녹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악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리는 순간 저는 다시 급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급반등 이후에 추세적으로 왜 바로 뚫고 가지를 못하냐면, 물론 위에 저항대도 많겠지만 환율 폭탄은 때렸지만 그게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서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폭탄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는 좀 빠졌지만 어느 정도 반등 이후에는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완전한 어떤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재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쌍바닥 정도를 만들고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15일 전후가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D-Day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화수목금 앞으로 6거래일이 남았는데, 이 6거래일 동안에는요, 좀 충분히 좀 관망하시면서 신규 매수자들은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시점이 이르면,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길어봤자 6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8월 15일 전에라도, 12월 15일 전에라도 아마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부터는 일부 빠른 종목들은 좀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이 여러분께서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그때가 가장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확인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는 저는 솔직히 진짜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지수를 마음대로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메이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율 차트는요, 일단은 만약에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런 얘기가 달라집니다. 환율이 만약에 1200원을 완전히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환율이 1200원 정도까지 육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멈추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가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열어볼게요. 코스피 지수요. 자, 주봉을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아직 21선 아직 터치를 안 했습니다. 이 21선이 얼마냐면 주봉상 21선이 2045포인트입니다. 2045포인트요. 그래서 이 주봉상 21선 정도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요 자리에서 터치를 하고 돌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물론 위에 구름대 이제 매물층이 많기 때문에 당장 지금 위에 구름대 보이시죠? 이게 다 매물 구간입니다. 이제는 당장 급등하기는 쉽지 않고요. 정상적으로는 2045포인트 정도가 지지가 되고 돌아서야 되는 게 맞지만, 아마도 세력들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기준선이죠. 이게 요 기준선 자리까지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가 대략 얼마냐면요, 20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세력들이 이번 코스피 지수를 2028 정도를 전후로 해서 장중에는 잠깐 2025까지 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2028 정도, 요 구간 정도 전후가 이번 하락장의 거의 마무리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8 정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대략 2035든 2030이든 아니면 2028 근처에 와 있다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028포인트 정확하게 전후가 장중에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전후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하락에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지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섣부르게 제가 얼마가 저점이다라고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관망하시라고만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물론 관망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또 주식을 매일 하던 사람이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는 좀 막연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제가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참고적으로 기준점을 어느 정도 좀 잡으시라고 정확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막연한 기준점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2028포인트입니다. 2028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좀 봐야겠죠. 자, 시기도 말씀드렸고 코스피의 마지막 종착역 하락 지점까지도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H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근데 코스피 지수도 지수지만요. 종목별로는 먼저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요. 또는 가장 늦게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가지각색이거든. 지금도 폴드 부품 관련주는 벌써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BH라는 종목은 자, 이 종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다른 폴드 부품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가 없는 이유는 먼저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는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스럽죠. 일단은 이 종목은요,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이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하락장의 저점은 19,50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하락의 저점은요. 그래서 19,500원 정도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하락장의 기준점은 19,500원입니다. BH는요. 만약에 19,5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9,500원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19,500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라젠입니다. 자, 신라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이제는 거의 바닥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13,000원까지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12,000원 정도에서 12,500원 정도 아마도 12,500원에서 12,100원, 200원 정도 요 정도가 저는 아니면 또는 12,000원 정도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은 12,000원을 잡으시고요. 그 12,500원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만약에 12,000원을 깬다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이탈할 것 같지는 이제는 않습니다. 그리고 12,000원 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아가방 컴퍼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아가방 컴퍼니가 어떠냐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해 드렸고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원 전후가 이 종목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신 이 종목은 굉장히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4,675원이었나 이월드가요. 제가 그 가격을 다시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댓글에요. 대략 행보했던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1파 상승 지점 요 자리가 얼마냐면 4,585원인데요. 대략 마지노선을 4,585원을 잡고요.
4,670원에서 4,585원 요 구간을 분할 매수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떠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파 상승 구간 4,585원 요 자리에서 4,650원, 70원 요 구간부터 4,585원까지 저점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 지지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보기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라 코리아는 오늘 좀 반등이 들어왔죠. 제가 오늘 반등이 있을 거라면 이 종목은 지금 3파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4파 눌림목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4파 눌림목 받고 결국은 5파 상승이 21선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종목은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21선까지만요. 이 종목은 저는 길게는 좀 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라서요. 단기로는 좀 먹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옵트론텍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옵트론텍은 파동상 한 번 더 좀 하락을 하면 21선을 좀 깨는 모습이 한 번 더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면 좀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YIK가 오늘 2,775원까지 갔다 왔는데 이 종목은요 2,715원입니다. 2,715원 전후가 저는 이 종목의 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죠. 자, 두산 퓨어셀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이 종목은요, 한 7,200원 정도까지 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봉상으로는요, 제 촉으로는, 글쎄요, 뭐 7,200원까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20분 봉상으로는 7,360원이 또 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7,400원부터 7,200원까지 분할 저점 매수를 하시는 자리가 될 듯 합니다. 두산 퓨어셀은요. 자, 제가 대략 우리 관심 종목 몇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는 12월 15일 전후가 D-Day가 되는데 12월 15일이 일요일인가 그렇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렇거든요.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14일날 금요일하고 13일날 목요일 금요일날 좀 우리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요. 두 번째는 지수를 제가 지금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굳이 지수를 만약에 너는 어느 정도까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틀려도 좋으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지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봉상 기준선이 있는 2028포인트, 그 정도 전후, 장중에는 2025까지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전후가 종가상으로는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락이라고 두 번째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종목별로 여러분께 가격들을 몇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번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되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